대학교 사회학과의 하민희 교수님께서 한국 가정과 권위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대 하민희입니다. 보이세요? 네,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제가 다 여러분이 잘 안 보여서요. 주제는 한국 가족과 권위주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소장님 발표하신 내용하고요. 뒤에 한번 모성을 얘기할 때 조금 설명이 서로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부분에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중간부터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권위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족 안에서 누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내파되어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현실 같은 걸 제가 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모인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적인 자료라든가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요. 일단 가족에 관해서는 저마다 굉장히 뚜렷한 인식들,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워밍업 같이 우리가 흔히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서론에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한번 읽어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앞에는 보시면 약간 충격적인 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나온 지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되는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발표했던 가사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걸어가는 사람을 보라. 나의 아버지 혹은 당신의 아버지인가. 가족에게 소외받고 돈 벌어오는 자의 비애와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껍질만 남은 권위의 이름을 짊어지고 비틀거린다. 집안 어느 곳에서도 지금 그가 앉아 쉴 자리는 없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것은 이제 소설의 일부분을 2001년도에 나온 책,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장남과 그의 아내입니다. 여기에서 이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성들에게서 예전에는 결혼과 더불어서 며느리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요소였는데, 요즘의 젊은 여성들은 이때 2001년에 조사했을 때 그 여성들의 대체적인 연령이 30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 여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전 같으면 제가 맏며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많은 며느리들이 우리 남편이 장남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약화되어 가면서 전통적인 고부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분석한 책이었는데 이미 이 책도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가족 안에서 권위주의랑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단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은 여성과 남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세대에 따라서도 너무너무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 더 이야기할 부분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또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건 비단 이런 문학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굉장히 솔직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이후에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이제 부부싸움을 유발했던 영화죠. 아내가 결혼했다. 제가 언젠가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분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런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냐고 부인한테 막 항의하는 그런 내용, 그런 걸 제가 엿들은 적이 있는데, 이미 이 소설을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대학원생들한테 읽혔을 때 반응은 그 부부싸움 반응이 아니고요. 결국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이 소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족의 변화를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왜 조심스러운가 하면 대부분의 정서가 뭔가 사회가 변화했다. 그러면 발전했다.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시는데, 우리가 전통 전근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정보 사회로 이렇게 변화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가족이 변화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많은 부분 굉장히 불안 심리 내지는 가족이 뭔가 흔들리고 있다, 해체되고 있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표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고, 또 하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변화를 인지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가족이 이미 충분히 변화된 다음에 인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또 가족 변화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한번 제가 사회학적 개념을 집어넣어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lag라는 표현이 있죠. 지체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물질 문명은 빨리 발달하고, 이렇게 정신 문명은 그에 뒤처져서 간다. 그래서 문화 지체,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가족이 그런 지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는 막 바뀌었는데 가족이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족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이 지금 다 나가서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역할 분업을 할 때는 굉장히 전통적인 인식이 있을 때, 이거는 가족 지체고, 거꾸로 사회 지체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가족은 확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노후 부양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고, 부양을 할 수 있는 집안의 자원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여전히 부양은 가족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회가 지체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의 변화를 얘기하다 보면 다양한 지체 현상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를 얘기할 때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의 신화, 제가 38페이지서부터 40페이지 앞부분까지 우리가 흔히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흔히 생각하지만 증거는 없는 거, 이거 4가지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혹시라도 그런 질문이 나오실까봐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의 가족, 특히 조선시대 가족이 굉장히 미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족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고, 가족 안에서는 권위가 잘 세워져 있었고,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사회사, 가족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굴해낸 자료에 의하면 조선시대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상민들의 가족, 일반 농민들의 가족은 전혀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죽음이 일상화된 공간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굶어서 죽고, 이런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공동체였고요. 그게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남아 있었고, 우리가 굉장히 조선시대 때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 그런 모성의 가치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그 부분도 일부분은 맞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여성들이 굉장히 출산에 대한 공포가 많았습니다. 뭐냐 하면 여성들에게 출산은 죽는 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걸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도 기록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 가족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가족의 황금 시대는 없었다. 오히려 가족은 항상 그 당시의 사회 조건 환경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적응을 했던 그런 사회 제도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하고 직접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하나의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